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 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뉴스, 뜨거운 뉴스, 흥미진진한 뉴스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87년 이후 가장 큰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이노베이션 6월 10일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첫 번째 순서 뉴스 브리핑, 보도국의 이석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출근길에 많이 놀랐어요. 저도 흔들림을 느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크게 났죠? 네. 예.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고요. 역대 16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5월 15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4.5의 지진이 발생한 지 약 1년여 만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뒤 규모 3.1의 지진을 포함해서 여진은 오후 3시까지 16차례 발생했고 일부 학교는 지진 여파로 휴업에 들어갔군요. 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1987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예요.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만 이 금이 가거나 유리창에 네. 뭐 벽이 갈라지거나 이런 피해가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피해들도 속속 발생했고 사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물 291호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은 석가래 사이에 바른 흙 일부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고요. 예. 또 지붕 하중을 바치고 있는 공포 일부는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물 292호인 계암사 대웅전 일대에서는 종무소 담장에 균열이 가고 예. 기와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네. 또 전북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가열의 삼존불 좌상의 경우에는 불상의 머리 부분 장식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까? 예. 그 충청과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300여 건 접수됐습니다. 네. 시설 피해 신고도 100건 넘게 들어왔고요. 예. 유감 신고라는 게 이제 뭐 유리창에 금이 가거나 뭐 흙이 떨어져 내려가거나 뭐 이런 걸 유감 신고라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그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가동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이죠? 네.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까? 네, 오늘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예. 야당 간사 선임은 물론 법안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법률 제정하는 20일에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예.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안과 단독 개의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보이콧은 선언했는데 민생은 또 돌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내일 또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이석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 이노베이션, 황민호의 국빈관 순서 오랜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근데 황민호 기자가 잠수함 타고 왔습니까? 타고 온 게 아니라 타고 어제 갔다 왔죠. 타고 예. 왔습니다. 어제 타고 왔습니다. 예. 예. 그동안 왜 잘 안 나왔습니까? 잠수함에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그냥 잠수 타고 있었습니다. 잠수 타고 잠수 타고 있었습니까? 예. 아주 바빴어요. 이노베이션을 능가하는
한민경의 아침전을 예. CP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앵커도 교체되고 메인 작가도 교체되는 바람에 정리할 게 너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하민경의 아침 저널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날이. 예.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말씀드렸고. 예. 자, 근데 그 손에 못 보던 단추가 아니죠? 단주가 있군요. 예, 이거 귀한 겁니다. 이거 예. 굉장히 귀한 건데 오늘 대통령실 불자이가 진간사에서 법회를 했어요. 예. 평소에 이제 국방부 원강사에서 하다가 이번에 외부로 나와서 진간사에서 했는데 그 법회 전에 진간사 회주인 개호 스님과 차담을 했는데 예. 개호 스님이 이 귀한 보리수로 만든 거라고 손에 예. 채워주셨습니다. 개호 스님이 그 회주시고 해주십니다. 주주 스님은 법회 스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진관사가 요즘 아주 그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얘기는 그만하시고. 네. 자, 부산에 있죠.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SLBM이라 그래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탑재한 3,000톤급의 전략 잠수함 암무함을 이제 타고 왔고 그 훈련을 공개를 했죠. 언론에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예. 암무함은 부산 인근의 해상에서 가상의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색해 경멸하는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훈련은 이제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해서 이제 부산의 앞바다를 떠돌고 있는데 암무함은 적의 예상 기동로로 이동해서 수중 음파 탐지 체계죠. 소나를 이용해서 적 잠수함 탐지에 돌입했고 예. 이어 이제 암무함 음탐관이 예. 예, 그 소리를 듣는 음탐관. 음탐관이요. 예, 음탐관이랍니다. 탐이 아니고 탐이죠. 예. 탐입니다. 탐. 예. 수중 소음을 탐지 분석을 하고 적 잠수함의 프로펠러 소음으로 확인한 다음에 예. 어뢰를 공격을 해서 잠수함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습니다. 오. 또 인근에서 이제 그 기동 중이던 적 수상함이 고속으로 접근해 왔는데 이때 예. 암무함은 내가 이제 어디 있는지 알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잠수를 합니다. 싹 50m까지. 예. 그리고서 거기서 잠망경 있잖아요. 잠망경 예. 위로 올라오는 알고 거. 있어요. 예, 예. 잠망경하고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모르실까봐. 아니,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이거 예. 바다 위로. 예. 전자광학 체계를 활용해서 수상의 표적을 상세히 확인한 다음에 어뢰를 발사해서 수상함을 격침했습니다. 이어서 적 지상에 대한 타격 훈련도 이어졌는데요. 예. 은밀히 기동하면서 탑재된 SLBM을 이용해 적 지상의 핵심 표적도 정확히 타격을 했습니다. 이야. 잠수함 이런 말이 있어요. 잠수함은 가장 깊은 곳에서 예. 가장 은밀하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잠수함. 예, 무서운 겁니다. 아주. 자,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자, 황민호 기자 아주 귀한 어떤 그거를 기회를 지금 이번에 가졌는데 암무함의 훈련을 이제 공개하면서 전투 지휘실 야 이거 아무도 보기 어려운 곳인데 그 공개했어요? 영화에서 보던 거랑 영화에서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봤어요, 영화에서. 예, 비슷해요. 그 이제 전투지휘실은 암무함 주변의 소리를 분석하고 예. 잠수함 내 각종 장비를 통제하는 콘솔하고 뭐 예.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가득해 있고 승조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 가득 차 있고 그 승조원들이 헤드폰을 낀 채 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지도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훈련은 분위기는 아주 실전과 같이 긴장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민감한 소리에 되게 민감하다는 얘기 예, 들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예. 뭐 저희가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오. 대화도 크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과 완전 단절된 곳이고 예. 좁은 곳에 사람이 많이 있겠군요.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처음 잠수함 탄 거죠, 황민호 네, 기자도. 예. 육군 출신이라 예, 해군하고 그렇습니다. 그 현장 느낌이 어땠어요? 잠수함도 배예요, 배. 따지고 보면은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거 파도에 따라서 똑같이 흔들리고 있고 잠수함 출구가 또 위에 있잖아요. 예. 몇 개 있다 출구가 몇 개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예.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고요. 예. 이게 뚜껑이 열려 있어요. 해치. 아, 해치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면은 예. 깊어요, 한 3m. 예. 그 딱 내려가요.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네. 딱 처음 느낌이 냄새가 기름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기름 냄새가 나고 음.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 빡빡하게 자리 잡은 장비하고 예. 무슨 전선 뭐 청장에 뭐 배관 밸브 이런 게 가득하 있습니다.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리얼하군요. 네. 진짜 궁금한 게 이 침실이 어떤지. 침실은 혹시 서서 잡니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예, 않습니까? 누워서 자야죠. 예. 누워서 자는데 눈 뜨고. 예. 침상이 이게 3층으로 돼 있어요. 예. 해군 배도 그럴 거야 아마. 함선도 그럴 텐데 폭은 한 60cm. 그다음에 그 아, 길이는 정확히 알아요. 음. 1.8m 이게 돼 있고 사물함하고 뭐 책상들이 막 이렇게 꽉꽉 차 있고 예. 고시원 1인실보다 되게 좁아 보였어요. 예.
거기서 뭐 3분이 잘 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6분, 9분 이렇게 뭐 자는 것도 방마다 다 틀린데 근데 이제 함장실도 들어가 봤어요. 오. 유일한 예. 독방이죠. 잠수함의 예. 유일한 독방인데 예. 개인 화장실도 있었는데 갑갑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저는 잠수함 화장실은 왠지 그 물 내리는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그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 아, 같은데. 영화에서 보셨나 봐요. 예, 맞아요. 원래 그 변기가 일반 집에는 도기로 돼 있잖아요. 네. 도자기. 예. 근데 함무함은 스테인리스로 돼 있습니다. 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저희 화장실은 그냥 이렇게 옆에 밸브를 뭐 내리거나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물이 싹 내려가잖아요. 용변이랑. 네. 근데 예. 잠수함은 그렇지 않아요. 안 내려갑니까? KTX 보면 KTX 화장실 가면 발로 밟으면 내려가잖아요. 소리가 엄청나요. 근데 그런 그죠? 소리는 안 나고 예. 이 밑에 뚜껑이 열리면서 예. 용변을 물로 쏴서 이렇게 내려보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소음이 커지면은 이게 다른 그렇죠. 잠수함이 내 잠수함을 탐지하게 되면은 이게 큰일 납니다. 예. 날라와요. 어뢰가 날라올 수 어뢰가 있어요. 날라와요. 예. 또 궁금한 게 말이죠. 예. 과연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밥은 제대로 밥이 있습니까? 밥이? 밥이 직접 해 먹는데요. 직접 어. 조리장하고 조리사 2명이 하는데 네. 잠수함은 이제 화재, 뭐 배도 그렇지만 화재에 취약하니까 불이 없어요. 오? 불이 없어서 그 플레이트, 네. 그 전자레인지가 아니고. 전자레인지가 아닌 집에서 그 쓰는 뭐 비슷한 거 그 가열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냄비를 휴대용 가열시키는 비슷한 거, 예. 네. 그 플레이트를 해 먹고 그리고 설거지는 승조원들이 돌아가면서 조리장하고 조리사하고 같이 이렇게 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특이한 점은 이제 바닷물을 네. 정수를 해서 식수로 사용해요. 짤 것 같은데 왠지. 제가 먹어봤죠 또. 먹어봤습니까? 예, 예. 안 먹을 수가 없죠. 예. 처음 가봤는데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그 평소 먹는 생수 맛보다는 예. 약간 비릿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 약간 미끈거리는 맛도 있고. 근데 먹을만 했어요. 예. 설사 안 했습니다. 그거 먹고. 예. 예. 알겠습니다. 기름 냄새 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예. 이 암무함이 디젤 연료를 사용하나 보네요. 예. 암무함은 쉽게 얘기하면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차에 사용하는 그거잖아요. 예, 연료. 똑같은 거예요. 예. 아 같은 거예요? 디젤과 납축 전지,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데 디젤 엔진이 발전기를 돌려서 생산한 전기를 받아서 이 큰 배가 큰 잠수함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근데 암무함이면 왠지 그 뭐 무용에서 쓰는 말 같은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죠. 어디서 큰일 나온 났습니다. 이름입니까? 예.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고요. 죄송합니다. 예. 예. 1920년 김자진 장군과 함께 예. 일제에 맞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 예. 안무 장군에서 따온 겁니다. 안무 장군은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가해서 큰 공을 세웠지만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맞고 체포돼서 같은 해 순국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아, 해군 큰일이네요.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큰 잠수함인데 또 여군 승조원도 근무하고 있고 이런 것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잔섬이 워낙 커서 복층 구조로 돼 있어요. 1,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1층 별도 구역에 여군을 위한 침실과 세면대, 네. 생활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전투 정보관인 성주빈 대위를 직접 인터뷰했는데 예. 여군이 잠수함을 타는 것이 최초인데 힘들지 않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예. 성대위는 최초라는 자부심이 많다고 했고 얼마 전에 잠수함 사령관이 잠수함을 최초로 타는 여군들을 격려해 주려고 자리를 하자 예. 만남을 하자 했는데 성대위가 우리는 그냥 잠수함 승조원이고 남녀 구분 없다. 똑같이 오. 생각해 달라. 그러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 잠수함에 병사는 없죠, 하여튼. 없습니다. 최소 교육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 병사는 금방 제대를 하기 때문에 간부들만 있습니다. 예. 함교에도 올라가 봤습니까? 함교라는 게 있다면서요? 함교가 네. 정말 좋았어요. 한 5m 되는데 막 이렇게 계단 올라가가지고 계단 아니고 사다리 올라가서 올라가다가 바다 냄새가 나고 함교 올라가면 이 느낌이 이 검은색 물체가 나를 감싸고 있고 큰 바다가 감싸고 있고 바다를 가르는 그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바다가에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네, 들어봤습니다. 황민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젊은 예, 서초동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조를 취입하는 배재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주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어떤 주제입니까? 네,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죠. 예, 중형이 선고됐는데 여론 찬반 여론이 좀 뜨겁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재판에 대한 그 법정
법적인 쟁점 풀어보겠습니다.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으니까 좀 길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1심 재판 결과 상당히 중형 같은데 어떻게 요약 좀 해주시죠. 네, 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 재판 기간이 길어서였는지 이 판결문도 무려 그 300페이지에 예. 달했고요. 그만큼 방대했습니다. 이 적용된 혐의는 외국한 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 인멸 교사 등이었고요. 네.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혐의를 보니까 대북 송금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것도 뇌물 수수한 거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까? 네. 재판부는 이제 경기도하고 주식회사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공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19년이었죠. 이 경기도의 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하고 또 당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의전비를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이 부위원장이었던 김영철 조선아태입 위원장에게 이 각각 500만 달러하고 300만 달러 그러니까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는 건데요. 대신 내줬다. 예. 이 검찰은 이전 부지사가 이 김성태 전 회장과 미리 짜고 이 같은 이제 미신고 거액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서 조선노동당에 전했다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예. 재판부가 이걸 이제 인정한 겁니다. 인정했어요. 이 재판부는 특히 이제 방북비를 일종의 사례금으로 봤는데요. 2018년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이 남북 정상회담 수행자 명단에서 빠진 것도 이 이전 부지사의 강력한 추진 동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던 이 800만 달러 전부가 아니고요. 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판단됐고요. 또 이전 부지사와 가족이 쌍방울로부터 이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쓴 이 정치자금과 뇌물도 3억 3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이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이재명 지사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면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쟁점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예. 아예 이걸 배제했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예.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양쪽 모두 항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에 이 편파적 취사 선택이었다면서 이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곧바로 항소장을 수원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이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무관한 이 쌍방울 측의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면서 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1심 선고 직후에 밝힌 이화영 전 지사 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변호사가 사건을 패소하면 의뢰인에게 미안하고 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되돌아보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검찰 측은 대북 송금 전체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뇌물 수수 형량도 낮다면서 항소 의지를 보였는데요. 결심 공판에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징역 15년형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은 아울러서 1심 판단에 탄력을 받아서 오늘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에 대해서 또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정히 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기소됐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여러 사건이 있어요. 대장동 사건도 있고 총 4가지 네 사건에 건이죠. 대해 예. 4 번째 재판을 이제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저희 검찰 수사에 상당히 이번 추가 기소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1심 재판부가 대북 송금 의혹을 대부분 유죄로 한 만큼 향후에 이제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유죄한 고지를 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재판부가 이 대표의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을
사실이 있는지 이걸 이제 가리는 게 향후의 검찰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또 재판부가 이제 향후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도 이제 있죠.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쟁점이 많은 만큼 이제 또 게다가 이제 대선 유력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치 생명과도 관련이 돼 있어서 재판부의 정확하고 빠른 판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뭐 재판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여당 그래서 중심으로. 예. 그렇죠.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두 번째 언박싱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예,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교통 상식, 줄여서 뭐 알쓸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이 중앙선을 침범해도 반드시 중대 과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중앙선 침범만 해서 만약 큰 사고를 냈는데 중대 과실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네, 원래 이제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건데 이 재판부는 그때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2부 판결인데요. 예. 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 한 개인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이었는데 예. 이 원고 측인 이 진흥원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에 돌려보낸 그런 판결입니다. 돌려보냈다는 게 이제 파기환송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이 사건 제가 알기로는 사망자도 있고 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97년도 사건인데요. 네. 이 지금은 철거된 서울 청계 고가도로 1차로에서 이제 아버지 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고. 예.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것을 이제 보고 피했는데 중앙선을 이제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맞은편 쪽에 차가 오다 보니까 네. 들이받아가지고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약 4,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보험사가 다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뭐 아버지 차를 몰았다는 데서 대략 눈치를 채셨겠지만 네. 이제 문제는 이 A 씨가 3년 뒤에 이제 법원으로부터 파산과 면책 결정을 이제 받았다는 건데요. 예. 이 면책 대상 채권자 목록에 보험사 채권도 있었는데 2020년도에 이제 보험사로부터 이제 채권을 양수한 이 자동차 그 손해배상진흥원이죠. 여기가 이제 재작년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아, 이게 복잡해 얽혀 있군요. 네. 이게 쟁점이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 파산. 그래서 이제 네. 1, 2심에서는 예. 이제 그 자동차 손해배상원 예.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이제 다른 판결을 내린 거죠. 내린 거죠. 그러면 이 재판의 쟁점이 뭐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네, 이 재판의 쟁점은 파산을 당한 개인의 비면책 채권입니다. 비면책 채권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이게? 개인 회생 예. 제도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예. 것 같은데 많은 빚을 져서 이제 지급 불가능한 이제 채무자에게 이 생계비를 뺀 월수입 전부를 3년에서 5년 동안 빚 갚는데 쓰면 나머지 예. 빚은 탕감해 주는 제도가 이제 개인 회생 제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탕감이 안 되는 빚이 있습니다. 그게 예. 바로 비면책 채권입니다. 예, 예.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이나 벌금 예. 또 지금처럼 손해배상금,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재판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중대 과실이어서 손해배상금이 비면책 채권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예. 이 저쪽에서 그 A 씨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을 주장했다, 이렇게 맞섰군요. 결정했다 해서 예. 이제 맞선 겁니다. 예. 하지만 대법원은 이 A 씨가 끼어든 차로 인해서 다른 예. 사고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단지 사망 사고를 냈다고 해서 중대 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사망과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까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수 기자, 서초동 언박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오디세이 박원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관심이 많아요.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도심 항공교통 하늘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UAM이라는 게 도심 항공교통?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SF 영화 보면 자주 등장하죠. 많이 나와요. 이게 도로 위를 달리는 게 아니고 지상 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300m에서 600m 사이를 오가는 도심 항공 야, 이렇게 됩니다. 대단하다. 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드론 택시라고 예, 예. 부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UAM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예. 단지 기체만이 아니고 예. 이 기체가
뭐 착륙하고 이륙하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체제를 전체를 UAM이다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통칭하고 있군요. 네. 제가 이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UAM을 상용화합니까?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하여튼 상용화 한다면서요 내년쯤에? 내년부터 상용화에 네.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는 네. 이제 그 상용을 앞서서 이제 실증 단계에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상용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부터 제가 좀 짚어보면요.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게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입법 예고,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 있고 올 하반기가 돼서 정확하게 언제 시행하고 어떻게 시행한다는 게 있는데 사실 좀 민간의 여러 준비 과정 등을 비추보면 법적 틀이 좀 늦게 그렇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렸는데 실증 작업을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그랜드 챌린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보통 실증 작업에서는 이렇게 수직 이착륙 공항을 이렇게 여기서는 따로 공항이라 부르지 않고 버티보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기체 개발이나 그리고 운항이나 관제 등을 총망라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전을 앞두고 이렇게 예비 연습한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증 작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정석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의 서기관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에는 아라뱃길 구간 수도권에서 먼저 실증을 착수를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안전성이 검증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더 도심으로 들어오는 한강 구간, 즉 고양 킨텍스, 김포공항, 여의도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더 확실한 도심인 한천 구간, 잠실에서 수서를 실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랜드 챌린저라고 이제 이름 얘기했는데 네. 대기업들이 뭐 이제 통신사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는데 그만큼 이게 얘기가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후렴하는 말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이게 향후 장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실증 작업에 뛰어든 컨소시엄은 모두 7개입니다. 7개인데요. 이 실증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데요. 잠시 소개를 드리면 KUM 드림팀이 있는데 이 팀은 SK텔레콤하고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티맵 등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현대건설, KT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건설도 컨소시엄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또 LGU 플러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KUM 드림팀의 김정일 SK텔레콤 부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을 포함해서 저희 SK 컨소시엄인 그 KUM 드림팀은 지금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0월달에 이제 고흥에서 그 조비 S4 실기체를 들고 들어와서 실증을 이제 하는 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한마디 말해서 이렇게 UAM 시장을 앞두고서 대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쭉 들어보니까 상용화가 아주 이게 당장 보게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시장 전망은 좀 밝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밋빛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조금 전에 UAM에 대해서 설명했던 서정석 국토부 서기관의 말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KUAM 로드맵에 수립하면서 검토했던 바로는 2040년까지 약 730조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730조. 물론 15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적지 않은 시장입니다. 단순히 이제 여기서 날아다니는 그 드론 택시뿐만 아니고 국토부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정석 서기관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부분보다 이 서비스 분야가 거의 75%의 시장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AI 인공지능이 여기 또 가미가 될 경우에는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식 기자가 이 UAM 상용화를 위한 첫 단계죠. 이게 헬기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
그걸 직접 타고 오셨어요? 타보지는 못했고요. 타보지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게 이게 전 단계는 아닙니다. UAM하고 현재 항공기하고 UAM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일 날입니다. 한강 잠실 헬기장이 있는데요. 헬기장에서 헬기가 직접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런 운영하는 모습을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모비에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내놓은 본에어 서비스를 보면 그 강남 잠실 헬기장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갑니다. 빠르게 가네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통 한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20분 만에 가는 건데 문제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4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사업 초반에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특히 연예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제 기상 문제입니다. 이것도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뜨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거는 UAM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비에이션 신민 대표로부터 직접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국내는 아직까지 이런 소형항공 운송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련된 인프라나 고객 수요도에 맞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먼저 이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이런 소형항공 운송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국내에도 이제 그런 관련된 인프라나 고객들을 저희가 미리 확보해서 추후에 이제 UMC대가 도래했었을 때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그 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좀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겁이 나는 것 같아요. 헬기 타고 가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실증 작업에 가장 치중하고 있는 게 안전 문제고요. 그리고 그 안전 문제 못지않게 소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기가 뭐 우리 상공을 지나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드론은 물론 이렇게 배터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엔진 개발에 따라서 좀 더 소음이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다만 각 컨소시엄들은 이 두 문제에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UAM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오디세이 박원식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오영애 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강원 동해안과 전북 서해안에서는 6월 중순 일 최고 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한 곳도 있었습니다. 폭염주의보 지역은 경상권 많은 지역과 전남 동부 그리고 경기 남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요일까지 맑은 가운데 열기가 쌓이면서 오늘과 같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 광주 20도, 강릉 25도 예상되고 낮 기온도 대구는 35도, 대전, 광주 34도, 서울 32도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남부 일부 내륙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 쪽으로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어느새 마약은 우리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고민, 이제 1342가 함께합니다. 누구나 비밀을 보장받으며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용기 내어 1342로 전화주세요. 1342 용기 한걸음 센터가 24시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기후환경 위기극복 불자행동 마음청정 지구청정 캠페인.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지구를 구하는 세 번째 실천, 살림. 모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이 시대 방생을 실천하겠습니다. 사찰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며 우리의 농업을 지키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이 캠페인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의입니다. 승보 공양은 무량한 복전이며 스님들을 모시는 불자들의 진정한 자비 실천으로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보 공양 동참은 한 통화에 5,000원 후원으로 ARS 060-700-1077 060-700-1077번이나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복지회 서울전화 2011-1600번 2011-16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우리 불교의 오랜 전통 승보 공양,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훨씬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지진 위험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지진에 대한 관련 연구와 투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6월 12일 뉴스 이노베이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